눈 뜨면 달라진 세상, 조금 알만 하면 변해버린 세상. 여러분의 문화 트렌드 가이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화야 놀자! 안녕하세요. 문화야 놀자 진행을 맡은 문화 가이드 고민정입니다. 네, 우리 고 박사님이 문화야 놀자의 가이드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끌어 주신다면 저는 문화야 놀자의 놀자를 맡아서 여러분께 웃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조지훈입니다. 네. 이번 제가 주제를 살짝 봤는데 너무 기대가 돼요. 그렇죠. 제 생각에도 아마 이번 주제는 지훈 씨가 좋아할 만한 주제인 것 같아요. 너무 좋아요. 사실은 행복합니다. 저도 좋아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요. 우리 또 킬러들. 무슨 킬러냐? 우리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요것을 앞에 놓고 잡수면서 보고 계신,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많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라면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라면의 재발견. 네. 예. 예, 정말 그 코로나 시대에 집에서 집밥 배달 이렇게 하면서 라면 굉장히 많이 드시잖아요. 네, 근데 이 라면을 또 재발견 하신 분이 또 계시잖아요. 그래요. 네. 그 지난주에 이어서 그 강남에 관한 그리고 도시개발에 관한 굉장히 심도 있는 그리고 굉장히 재밌는 정보를 주셨다면 지난번에 이번에는 강남을 또 탄생시키시더니만 이번엔 또 라면을 또 재발견하신 발견하고 탄생하고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네. 예. 한종수 작가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 라면의 재발견, 이 책 소개부터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형 서점에 가보면 이제 요리책 코너가 어마어마하게 크지 않습니까? 많죠. 예. 특히 이제 와인 같은 거는 뭐 굉장히 어마어마하죠, 책. 그런데 그 라면에 대한 책은 뭐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정말 구석에 몇 권 있을 정도로 몇 권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저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공기에 대한 책이 있습니까? 그러네요. 물에 대한 책 뭐 있겠죠. 있긴 있습니다. 찾아보면. 근데 굉장히 찍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흔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렇게 이게 연구하거나 이렇게 책을 쓰려거나 뭐 이렇게 하려고 그러질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해서. 네, 너무 당연하니까. 물, 공기 뭐 너무 흔하잖아요. 라면도 워낙 흔해 빠진 거고. 그러니까 그래서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지난번에도 말씀하셨지만 역시 이번에도 틈새 시장을 공략하시네. 이게 특정 상표가 될 뻔했네요. 틈새 틈새 시장을 공략했는데 라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시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보니까 책을 간단하게 이렇게 소개 자료라든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읽지 못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방대하더라고요. 굉장히 자료가 굉장히 방대하더라고요.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라면은 또 좋아하시나요? 뭐 그냥 라면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뭐 몸이 안 좋다고 안 먹는 거지 맛없다고 안 먹는 사람이 있겠어요? 저는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몸이 안 좋다는 생각이라든가 싸구려다라고 해서 안 먹는 분들은 좀 있겠지만 그분들도 맛이 없어서 안 먹는다고 하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진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난번 그 강남 얘기할 때마다 훨씬 더 말씀이 빨라지셨어요. 하실 말씀이 많으신 거죠. 일단은 뭐 그 라면 하면은 라면 이전에 밀가루 음식, 면 이런 얘기를 또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면이 있기 전에는 이제 떡하고 면은 구별이 없었죠.
그냥 이제 아주 무식하게 얘기하면 이제 수제비 같은 거. 수제비? 예, 이렇게 수제비가 제일 무식한 음식 아닐까 이렇게 대충 반죽해가지고 이렇게. 아 수제비를 욕되게 하는 거는 전 못 찾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수제비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식으로 떼가지고 만든 그런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면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옛날에 이제 겉면이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옛날에도 이제 패스트푸드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쓴 거죠. 옛날 사람들도. 근데 이제 군대 옛날도 이제 군대가 있으니까 이제 군대 식량으로도 쓰고 예. 이제 점점 많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중국 송나라 때 되면은 이 떡하고 그러니까 지금으로 하면 떡하고 면이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송나라 때부터 그게 구분이 이제 뭐 흔히들 뭐 전병할 때 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병이라고 면이 그때부터 구분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막상 이제 면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국 사람들한테 보급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근데 면을 뭐 튀길 수도 있고 면은 삶을 수도 있고 방법이 많잖아요. 거기다 또 얹혀 먹는 거는 엄청나게 방법이 다르죠. 네, 고명이 또 고명도 다르고 이제 뭐 이렇게 소스를 해서 짜장면처럼 소스로 먹을 수도 있고 그냥 끓여 먹을 수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 그냥 면만 삶아서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도 이제 방법들이 점점 다양해지니까 이제 이 면이 거의 중국 같은 경우는 거의 반주식화 돼버리고 젓가락이 발달한 것도 사실은 저기 가보시면 알겠지만은 중국에선 거의 숟가락 안 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게 젓가락으로만 다 결국 밥까지 젓가락으로 먹게 된 거는 면 때문이다. 뭐 그렇게까지도 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저를 이렇게 수저로 밥을 먹는 민족은 우리나라밖에 없대요. 예. 일본과도 카레집밖에 없죠. 이제 한식집 뺀다고 그러면은 카레집밖에 없죠. 스푼으로 밥 먹는 데. 그러니까요. 예. 참 재밌는 민족이에요. 우리나라 보면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근데 면 문화가 발달을 못했죠, 별로. 왜냐하면은 왜 그럴까요? 옛날에 이제 결혼하면 국수 먹여준다 그러잖아요. 네. 국수가 흔한 음식이면 그러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네. 밥 먹여준다고 안 하고 국수 먹여준다는 거는 특수한 음식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오래 산다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장수 물론 장수면에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결혼해서 오래 살아라 이제 그런 의미도 있지만 특별한 음식이었다는 거죠. 그다음 우리나라도 밀가루 생산이 잘 안 된 나라였기 때문에 교농사 위주여서 맞아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우리나라가 밥 문화가 워낙 발달이 돼서 면 문화가 발달을 못했다. 쌀을 많이 또 소비해야 돼서 상대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면 문화는 물론 없었던 건 아니죠. 막국수도 있었고 뭐 냉면도 있었고 이렇긴 하는데 별식적인 거지 뭐 이렇게 거의 준주식 지금 같은 그런 위치는 굉장히 거리가 멀었죠. 근데 이제 20세기 들어와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면 문화를 선도한 게 라면이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은 그 전에 일단 짜장면 같은 게 있긴 있었죠. 근데 근데 단순히 저는 우리나라 라면이라는 게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라면 자체가.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끝이 아니라 아까 저부터 도시 강남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도시화랑 아주 직접적인 관련. 라면 이야기가요?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식품이란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물론 식품이란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 때 들어오긴 했습니다. 들어오긴 했는데 먹는 거는 집에서 먹는 거예요. 해서. 음식은 집밥. 무조건 집에서 먹는 거고 어쩌다가 외식을 하는 거죠. 어쩌다가 뭐 중국집이나 요리집 가서 이렇게 먹는 게 그건 이제 특별하게 먹는 거고 철저하게 집에서 먹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가공식품이란 게 뭐 나오기가 힘든. 그 증거가 뭐냐면은 라면을 처음 만든 회사가 이제 삼양라면인 건 다 아실 텐데. 삼양 이름이 삼양공업이었어요. 그 다음에 식품공업으로 바뀝니다, 이름이. 식품공업. 그러다 공업자도 떼고 식품이 돼요. 그리고 뭐 아시는 분들 알지만 농심 원래 이름이 롯데그룹 산하였거든요. 그럼 처음에 롯데라면이라고. 롯데라면이었는데 농심 원래 이름 롯데공업이었어요. 그러다가 농심이
아예 브랜드로 이제 회사 이름을 바꾼 거죠. 주농심으로.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 공업이라는 거는, 근데 지금 누가 식품회사를 만드는데 공업자를 누가 붙이겠습니까? 그렇죠. 아무도 안 붙이겠죠. 직업을 예전에는 그렇게 따지면 예전에는 이렇게 그 집에서 음식이라고 하는 건 집에서 먹거나 네. 밖에서 사 먹거나 네. 딱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집에서 먹는 음식을 밖에서 사가지고 뭐 와서? 가게에서 사가지고 와서 집에서 끓여 먹거나 해 먹거나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식품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가 없으니까 판매하는 회사 자체도 그쵸. 없었기 식품자를 때문에 아예 안 넣은 거예요. 아, 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이제 공업이라는 게 좀 지금하고는 다르게 이제 하이 테크놀로지 같은 그런 이미지를 주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회사 이름 자체가 식품자가 안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식품공업협회, 지금 식품산업협회라고 하고 있는데 그 회사 첫 회사가 여러 회사 10개 회사가 있었거든요. 삼양식품하고 뭐 해태랑 여러분 지금 아시는 지금 삼립 네, 지금 그리고 지금 저기 파리바게트 하는 SPC 이런 데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중 식품회사 이름이 붙어있던 게 한 회사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처음에는 세 가지 향이 나는. 그래서 어쨌든 서울식품 고기만 식품회사 이름이 있었고요. 나머지는 그 이름 자체가 없었어요. 다 공업. 다 공업이나 무슨 상미당 뭐 옛날식 이름 있죠. 이런 이름들을 다 썼었어요. 그냥 해태 이런 이름들을 썼었지 그거 자체가 없었어요. 그게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걸 100% 제가 뭐라고 하기는 어려운데 라면이 나오면서 식품 산업이란 게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라면은 원료가 처음에 왜 나왔을까요? 우선 첫 번째가 이제 이제 워낙 배고플 때라 근데 이제 밀가루는 미국에서 원조를 해주니까 충분히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 요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뭐냐면은 왜 라면만 성공했냐 이거. 라면 거의 준주식이잖아요. 밥 다음이라고. 실제로 옛날 삼양식품 전성기 때는 라면 제2의 쌀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때는 뭐 충분히 끄떡끄떡할 이게 회사 자랑이 아니라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만 했는데 정책 자체가 분식 장려 분식 그것도 하고 그랬는데 근데 단순히 분식으로만 보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럼 왜 빵은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참 신기한 거예요. 그때 분식 장려 운동 때 밀가루를 소비하자는 게 분식 장려 운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뭐 밀가루 떡도 있을 거고 빵도 있을 거고 많은데 라면 아까 말한 수제비도 있고 그러니까 딴 거는 성공이 제한적이었죠. 망했다는 건 아닌데 제한적이었더니 빵으로 하면 간단해요. 왜냐면 우유도 있어요. 빵은 우유도 있어요. 뭐 발라 먹어야 되죠. 뭐 이런 다른 게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라면 끓여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또 국물 문화. 그렇죠. 이제 그것도 국물 문화도 이제 무지무지하게 정확하게 계시는 국물 문화도 있고. 정확하게 얘기하시는. 제가 라면을 좀 압니다. 그래서 단순히 분식으로만 라면 성공했다고 그러는 건 반밖에 안 맞는 말이에요. 아까 말한 이제 우리나라 그런 정서도 맞았고 그런 분위기가 모두 게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산업화 분위기가 되면서 이제 식품도 나가 사 먹는 것 이렇게 이런 공업화된 먹거리도 먹을 수 있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들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시간들이 급하고 막 이렇게 되면서 이 라면이라는 게 우리나라 사람 정서에 맞아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 시대 상황하고 모두. 산업화 사회 뭐 굉장히 다각도적인 문화가 또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이유가 있네요. 그래요. 우리나라가 얼마 전에 조사 보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라면 제일 많이 먹는다 그러대요. 1인당 제일 많이 먹죠. 그때 그때는 뭐 배고프니까 그랬겠지만 지금은 왜 그럴까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가 뭐냐면은 거의 모든 음식이 다 라면화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음식이 라면화? 라면화? 그럴까요? 잘 아시는 분은 황교익 선생님이라고 마칼럼 리스트 아시죠? 네, 얼마 전에 오셔갖고 또. 서울의 무슨 책, 서울의 먹거리인가 뭐가 이런 책을 썼는데 정말 흔한 음식들이에요. 다 뭐 부대찌개, 무슨 뭐 설렁탕, 무슨 뭐 이런 칼국수 뭐 이런 이게 정말 누구나 뭐 순대 뭐 이런 신림동 순대 다 이런 걸 썼는데 제가 보니까 한 3개인가 빼놓고는 다 라면화가 됐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라면화가 됐다.
그 라면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예. 인스턴트 식품화 돼가지고 다 나왔다는 얘기. 나왔다고. 칼국수 라면 있잖아. 설렁탕 라면 있잖아. 부대찌개 육개장 라면 있잖아. 네네네. 군대도 라면 있어요. 요즘은. 미역 라면. 김치찌개 라면도. 미역국 라면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다 라면화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워낙 이게 그 이제 다양화됐다는 거죠. 라면 이게 다양화되면서 그리고 이제 뭐 수프만 안 쓰고 면만 갖고도 다른 거랑 섞어서 요리를 하고 이 아까 일단 그 국수라는 것 자체가 워낙 그 적응성이 좋은 것 같아요. 뭘 얹어도 되고 이 삶아도 되고 이런 식으로 워낙 그 변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적응성이 앞에 성공을 하는데 저는 약간 거창한 얘기인데 뭐냐면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는 다 똑같거든요. 네. 먹어야 되죠, 자야 되죠, 그렇죠. 써야 되죠, 네. 일해야 되죠, 쉬어야 돼, 똑같아요. 그렇죠. 다 다르잖아요. 외모 다르죠, 성격 다르죠, 체력 다르죠, 능력 다르죠, 모든 게 달라요. 그러면은 이 사람 몸이라는 거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편성하고 특수성을 한 몸에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똑같으면 다 다르니까. 그리고 사람이 쓰는 물건이라든가 생각하는 사상이라든가 어쨌든 먹는 물건이라든가 이것도 두 개가 조화를 잘 이루어줘야 돼. 근데 그 국수나 라면만큼 그런 존재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양화가. 근데 다 똑같은 라면이고 딱 똑같은 국수고 뭐 끓여 먹지 않으면은 얹어 먹는 건데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하게 다르거든요. 네, 대동소이 세분화되고. 네, 세분화돼 있고 그러니까 그 인간 본성에 제일 맞는 음식이라고. 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그게 인간 본성에 애써 맞는 음식이기 때문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인간 본성까지 얘기 나왔어요. 라면. 거의 이 정도 되면은 라면 예찬론 정도가 아니고 라면 교주신데요. 그런 건 아닌데. 야,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이 방송 끝나고 난 다음에 라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왠지. 예. 여기서 방송 언제 끝나나요? 아니, 저 이렇게 라면 어떻게 보면은 라면에 관한 그 책도 쓰시고 전문가? 이렇게 라면 전문가죠. 네, 그렇게 기술적으로 여기서 교주님이신가? 그럴까 라면 교주님. 갑자기 그 먹는 얘기 하시니까 그게 궁금해져요. 작가님은 특별히 라면을 먹는 어떤 취향이 있으신가요? 그냥 끓여 먹어.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나는 철저하게 레시피대로 먹는다. 나는 철저하게 뭐 물을 적게 넣는다. 뭐 이런 노하우 같은 거 있잖아요. 맞아. 저희 딸은 꼬들면. 꼬들면 그러니까. 잠시 전에 말씀하셨지. 다 다양화. 똑같은 라면도. 가끔 이제 라볶이 정도는 해 먹는데 특별히 뭐 그런 건 없어. 그냥 레시피대로 해서. 레시피. 근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고백을 하면은 모가지 아래는 쓸데가 없는 사람. 예? 모가지 아래는 쓸데가 없는 사람. 왜요? 무슨? 그러니까 운동도 못하고 손재주도 없고 말씀하시거나 글 쓰는 거 이런 거 외에는 모가지 아래는 쓸데가 없는 인간이라. 그래서 그냥 불교에 경전이 있고 그 개신교에 기독교에 성경이 있다면 라면에는 레시피가 있습니다. 봉지 뒤에 지시가 있으니까 그대로 따르신다. 어찌 보면 이게 명언이 아닐까. 취향, 지훈 씨는 라면 취향이 뭐세요? 저는 라면을 끓일 줄 잘 몰라요, 잘. 아니, 드시는 취향. 그러니까요. 잘 끓일 줄 몰라요. 그래서 끓일 줄 몰라서 저만의 터득한 게 무조건 물을 적게 넣고 짜게 끓여요. 왜냐면 물을 많이 부으면은 물만 덜어낼 방법이 없어. 맞아. 근데 짜게 끓이면 물을 부으면 돼. 맞아요. 그러면 일리 있습니다. 근데 좋아하는 취향은 뭐 꼬들면이나 이렇게 퍼져 있는 면이나 그런. 너무 다양하게 너무 좋아해서요.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어떤 분이 주색가다. 그러시면은 술을 좋아하시는 분 같은 경우는 뭐 나는 소주만 좋아, 양주만 좋아 이러지 않아요. 진정한 주색가는 모든 술을 다 사랑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도 모든 라면을 다 사랑해요.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요. 네, 오늘 속이 좀 안 좋다? 그럼 밥과 함께 넣어서 라면죽 끓여 먹고. 라면이요.
라면이 작가님이 생각하시기 그 한국화되어 있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나라 음식이 아니에요. 라면은. 그렇죠. 완벽하게 한국화돼 있죠.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또 이름을 펼치는 거는 종주국인 일본이하고 한국 라면이란 말이죠. 그렇죠. 한국 라면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저기 일본에서는 이제 거기는 이제 알다시피 라면이 따로 있잖아요. 라면이 큰 거, 라면이 따로 있고, 그건 인스턴트 라면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존재가 없어요. 일본의 라면 같은 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인스턴트 라면이 서자가 아닌 거죠. 일본에서는 서자일지 몰라도 와, 우리나라에서는 적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제 자기 기본 라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게 집착하고 이러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커피 보면요. 커피가 맨날 약간 구한말 때 들어왔는데 그때는 원두 커피로 들어왔죠. 이제 고종 황제나 순종도 뭐 거의 카페인 중독이었다 그러는데. 근데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도 정말 일부만 커피를 마실 수가 있었고 이제 커피가 대중화된 건 우리가 막 믹스 커피죠. 믹스 커피 맞습니다. 미군들을 통해서 들어오고. 근데 보세요 재밌잖아요. 원두 커피가 커피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커피로 알고 있다가 나중에 좀 이제 먹고 살만해서 원두 커피를 마시게 되니까 그건 원두 커피인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커피는 믹스 커피가 원래 커피야. 원래 커피죠. 우리한테는. 근데 동서고 믹스 커피도 잘 나가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맞습니다. 우리나라 가면 김하고 믹스 커피 꼭 산대잖아요. 그런데 그게 보면 참 둘이 되게 비슷해. 너무 흔한 둘 다 너무 흔한데 사실은 원조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죠. 두 개 다. 둘 다 조금 심하게 가면서 아까 말한 대로 서자인데 이제 적자 이상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또 특유의 그런 빨리빨리 문화랑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즐기는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한 우리가 편견이 없고 그러니까 그 고정관념이 없어요. 그 라면이나 커피에 대한 고정관념 우리는 없기 때문에 편하게 생각하는 오히려 편하게 그게 하면서 오히려 그게 더 성공 요인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그러네요. 좀 전에 명언이 한번 나왔어요. 작가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그 라면이 일본에서 처음에 만들어진 건 맞지만 일본에서는 라면이 서자 취급을 받는다 이거야. 인스턴트 라면. 인스턴트 라면. 그러니까 인스턴트 라면의 종주국은 사실 우리나라다. 이야, 역시 그 일본에서 일본의 인스턴트 라면들이 서러워하더라고요.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야, 그렇군요. 정말 명언이신 것 같아요. 또 라면 하면 또 김치를 빼먹을 수 없잖아요. 맞아. 김치 없이 라면. 그렇죠. 그냥 이제 사실은 이제 처음 나왔던 건 일본 짝퉁이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좀 입에 맛은 괜찮은데 그래도 우리랑도 안 맞는 게 있거든요. 수프 같은 거는 원래 그대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닭고기. 약간 라면 자체가 이제 원래 닭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 있었어요. 첫 번째 라면 보면. 그런데 왜 기억이 나는 것 같지? 뭘까요 이거? 그런데 그리고 일본은 이제 산초 같은 걸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입에 좀 안 맞는데 그래서 김치를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처음에. 근데 또 우리가 또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김치 안 먹으면 못 사니까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 하나 재밌는 게 처음에 라면을 만드신 양반이 안도 모모호쿠라는 분인데 우리나라 사람은 보통 김치에다가 계란 넣어서 먹는다. 그럴까요? 아주 칭찬을 했어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음식을 제대로 먹을 줄 안다고. 단백질에 이 채소에 이런 거 같이 먹을 줄 안다고 그러면서 칭찬을 했을 정도. 야, 우리가 참 그런 거 잘해요. 근데 또 생각해 보면 라면이라는 게 참 재밌어요. 그 탄생 자체가. 그걸 만드신 분이 아까 안도 모모라고 그랬는데 이름은 일본 이름인데 자기는 대만 사람이에요. 오, 그러세요? 네, 대만 사람인데 대만이 6.25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 식민지였잖아요. 우리보다도 15년 먼저 식민지가 됐는데 그 사람들 선택을 하게 했어요. 국적을. 중화민국으로 갈 거냐. 그 당시는 아직 이제 지금 중화인민공화국이 되기 전이었는데 그래서 일본 국적을 선택을 하라. 일본 국적을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참 운명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게 근데 어쨌든 면은 중국에서 나온 거죠. 그런데 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산업화된 건 일본이잖아. 어쨌든. 그쵸.
그러니까 그게 결합을 한 거예요. 거기다 미국도 그 당시 일본도 이제 전후라서 전쟁 직후라도 먹고 살기 힘들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밀가루를 많이 갖다 줬거든요. 이게 뒤섞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 일본 이런 환경이 뒤섞이면서 인스턴트 라면이라는 게 나왔는데 또 우리나라에 한 번 와가지고 더 진화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그것도 보면은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그렇긴 하겠지만 이게 시대적 산물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이렇게 먹는 우리가 무심코 먹는 라면 하나가 이렇게 역사적인 의미와 예, 그 배경들이 담겨 있어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라면도 보면은 이게 이제 처음에 라면이 이제 그 탄생했을 때 하고 라면을 즐겨 먹었을 때 라면이 처음 나왔을 때가 몇 년도였죠, 그게? 63년. 63년도. 우리나라에서. 하고 이제 지금 연도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많은 라면의 종류도 굉장히 다양해졌잖아요. 여기도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그 사이에 라면을 대하는 그 사람들의 인식이 또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맞아요. 네. 이게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처음에는 이제 막말로 하면은 이제 배 채우기 위한 거죠. 그런데 근데 이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도시로 몰려들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하숙생이라든가 이제 혼자서 공장에서 일하라 뭐 남자 여자들 하고 공원들. 근데 이런 사람들한테 라면이 없었으면 그때 버텨냈을까? 그때 너무 손쉽게 우리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이런 라는 생각이 그리고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뭐냐면은 우리나라 이제 현대화를 다 누구나 다 이거 동의하지 않습니까? 산업화 민주화의 역사였다고. 산업화. 근데 그걸 두 개를 그렇게 다 상징하는 게 라면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해요. 산업화 민주화. 네, 왜냐하면 아까 말한 일하는 사람이 일단 라면이라는 것 자체가 산업화의 산물이지만, 그렇죠. 네, 아까 말한 식품의 공업화 이런 식으로 그 상징이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라면이 없었으면 그걸 어떻게 버텨냈을 거냐는 거죠. 그리고 이런 얘기하지만 전태일 열사가 마지막에 저거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었던 게 라면이에요. 그 뱃속에 마지막으로 남아있었던 게 라면이었어요. 근데 너무 또 아이러니하게 뭐냐면은 뭐 남영동 대공분실이나 이런 데서 고문하던 그 고문 경관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라면 먹으면서 해요. 어떻게 보면 항상 함께 했네요. 그렇죠. 그게 이걸 이제 옳다 그르다 따지는 건 별개 그건 또 다른 문제고.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옛날 명동성당 87년에 명동성당 농성할 때도 라면 박스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었는데.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이따만한 솥에다 걸어가지고 라면을 끓였는데 밥보다 더 인기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얼마나 큰 역할을 그런 게 긍정적이건 부정적인 걸 떠나가지고 그런 현장에 다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안 보였던 우리가 그걸 그냥 라면 같은 거니까 눈에 안 들어온 것뿐이지 사실 찾아보면 그 순간순간마다 다 그게 있었다. 그럼 예전에 진짜 기억나요. 누가 불우이웃을 도우러 갔다. 어느 기업회 회장님께서 하고 어디 그 사회복지센터나 뭐 이런 데 갔다. 그래서 기부를 했다. 그럼 항상 그분의 뒤에 라면 박스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지 않나요? 맞아요. 그리고 그 마라톤 선수 했을 때 라면 먹고 연습했다라고 하는. 아니, 마라톤은 아니고 임춘애. 중거리였지만. 그래서 임춘호. 임춘애. 네네. 현종호 아니고 임춘애. 맞아요. 내가 현종호라면 그거 많이 헷갈려지더라고. 임춘애. 그런 중심이 있었어요. 그러면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 분들이 생각하시는, 요즘 시청자분들이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라면이라는 인식은 어떻게 자리하고 있을까요? 이제 뭐 그런 건 아니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눈물이라든가. 근데 예전이나 지금과 똑같은 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첫요리라는 거죠. 첫요리. 아마 99%는 첫요리가 라면일 겁니다. 그리고 요리라고 신다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리고 상당수 죽을 때까지 그거밖에 못해요. 몇 프로가 된지 저는 모르겠지만 아마 상당 꽤 될 겁니다. 죽을 때까지 라면밖에 못 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보면은 라면이 어떤 음식을 먹는 기준이 되는
그런 것도 있어요. 양에 대한. 예를 들어서 술이면은 뭐 소주 한 병 이런 것처럼 소주 한 병 이런 것처럼 그런 기준이 됐죠. 예. 예. 근데 어떤 분은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1.5개짜리 라면 만들면 어떨까? 한 개는 적고 두 개는 많고. 맞아요. 근데 저도 그 생각해봤는데 다른 라면은 괜찮은데 그 비벼 먹는 라면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진짜 한계가 애매해. 진짜 애매해.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그것까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비빔면은 굉장히 획기적인 라면인 건 틀림없어요. 예. 왜냐하면 그전에 라면 색깔들이 빨간색 아니면 노란색이었거든요. 따뜻한 색깔들이잖아요. 예. 근데 비빔면이 파란색이에요.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이게 파격적인 거였죠. 근데 지금까지도 이제 베스트셀러인데 이제 비벼 먹고 시원하다 이걸 강조해서 파란색을 썼는데 굉장히 파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점점 이제 비빔면으로 점점 가고 있대요. 종류 되게 많아졌어요. 예전에 나왔을 때는 반응이 별로 시덥지 않았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조리법도 귀찮고 그래서 그런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일단 근데 아까 이제 국물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 라면들이 거의 다가 이제 국물로 수프에 거의 투자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제 면으로 바뀐 게 면을 신경 쓴 게 한 90년대 중후반서부터 좀 그전에는 거의 연구개발비의 70% 이상을 갖다가 다 저기다 쏟아부은 거죠. 수프에다가 쏟아부은. 그런데 그 뒤로부터는 이제 조금씩 면도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하고 요즘에 이제 뭐 생면이니 뭐 건면이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나오게 되지만 그래서 이제 아무리 또 기름이 튀겼다는 별로 이제 그 건강에 안 좋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 기름에 튀겼다는 얘기 하시니까 또 가장 그 대표적인 사건이 하나 있어요. 공업용 우지 파동이라는 얘기가 한 번 있었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그건 뭐였냐면은 사실 우지가 팜유보다 더 비싸요. 맞아요. 근데 근데 우지라는 게 공업용이 따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 변호사분이 뭐라 하냐면은 이 말이 딱 맞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밥이 사람이 먹으면은 밥이고 개가 먹으면 개밥이다. 진짜 변호사님이 개밥이다. 그러니까 우지가 물론 거기 기름 튀길 수도 있지만 기름에 써도 그냥 그게 이제 공업인데 그걸 갖다가 이제 굉장히 악의적으로 잘못 이렇게 돼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뭐 정치적인 얘기도 좀 나오지만 이제 그런 걸 생략하기로 하고 결국 이제 무죄가 나왔죠. 그렇죠. 결국 무죄가 나왔는데 이제 회사는 다 망가졌지 이제 그것 때문에. 근데 저는 그 사건 그런 걸 떠나가지고 하나 되게 아쉬운 게 있어요. 뭐가 아쉽고요? 이제 다 지금 파미로 튀기거든요. 그런데 저기 삼겹살 있잖아요. 구우실 때 김치도 저걸로 하잖아요. 삼겹살 그 기름에다 부어야지 맛있죠. 기름으로 해야 맛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저기 녹두 부칠 때 뭐 씁니까? 녹두 부칠 때 돼지기름. 돼지기름. 라드라는 거죠, 라드. 그런데 그게 맛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오로지 이제 식물성 파미로만 튀기고 단일화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사건 때문에 했다는 것 자체가 손실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식품업계나 라면 소비자들합쳐도 그거는 손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잘못된 거죠, 아주. 그 사건 자체가 미친 영향이 뭐 그 회사 삼양이라든가 이제 몇몇 회사들 그 피해 입은 것도 입은 거지만 뭐 그 차원을 떠나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몇정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쪽으로 가버려. 팜유가 오히려 더 안 좋다는 얘기가 안 좋다는 얘기도 많고요. 그래서 근데 아까 말한 그냥 그거는 저절로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 삼겹살 아까 김치 그리고 삼겹살 녹두전 이거 할 때 맞아요. 이거 할 때도 훨씬 맛있잖아요. 그 딴 걸로 하신다는 게 상상이나 가세요. 녹두전 그거 할 때.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걸 이제 라면에 적응해 보면 삼겹살 막 구우면서 옆에 후라이팬에다가 그냥 그 또 식용유에다가 식용유로 갖고 그러지 김치 구워서 먹고 말도 안 돼. 근데 몸이 좋을 거야 이러면서 그게 없어진다는 게 참 그런 게 아쉬운 거죠. 또 한 번의 변혁이 있었죠. 그러면서 이제 우지를 안 쓰면서 맛이 변했다고. 많이 그런 얘기도 많이들 하죠. 그런 얘기했고 한 번은 또 90년대 들어갔고 90년대 후반 들어갔고 MSG.
네. 그죠? 네. 예. MSG도 그때 어디였나? 한항 저기 그랜가 뭔가 처음에 시작을 해가지고 예. 요즘 대세가 됐죠. MSG 다 없어진 걸로. 그것도 이제 큰 변혁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거 저 기억나요. 또 어쨌든 다 문성근 선배님. 다 알고 계시긴 하지만 이참에 또 다시 한번 또 MSG 얘기를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그게 MSG가 사실 그 뭐였더라 일본말로 보였는데 그게 그 이제 일본에서 들어온 거 있죠. 그게 그 일제 시대 때. 근데 그것만 너무 이제 요리가 보장이 돼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사실 그 미원이라는 이름도 사실 그 일본 그 원래 이름하고 좀 비슷. 아소노모토인가 아마 그랬을 텐데 그 이제 실소자 써가지고 이런 뭐였는데 그러면서 그게 요리가 처음 들어오기 시작을 해. 그 MSG가 먼저 들어오기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그거 처음 들어올 땐 뭐냐면은 물론 당연히 맛있으니까 쓴 것도 맞지만 일종의 이게 아까 뭐라면은 아까 식품의 공업성 것처럼 일종의 하이텍 좀 선진적인 그런 느낌을 줬던 그 당시로는 이게 선진적인 의미를 줬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촌스러운 뭐 장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무슨 뭐 소금 뭐 이런 게 아니라 굉장히 하이 테크놀로지적 의미를 그 당시 그런 식으로 팔았어요. 그런 식으로 팔았는데 당연히 이제 라면에도 넣었던 거죠. 라면에도 넣었던 거였는데 그게 아까 말한 게 이렇게 다 일맥상통해요. 그게 뭐냐면은 그 회사 이름에 다 공업을 썼다가 지금 다 빼버린 것처럼 그 MSG 이런 것도 그 당시는 그런 다 썼는데 하이 테크놀로지였지만 뭐 이제 환경 생각을 하고 뭐 건강 생각 옛날엔 입만 생각을 한 거죠. 예. 근데 뭐 MSC가 옳다 그르다 그런 얘기는 제가 굳이 여기서 드릴 건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미원이라는 회사 이름도 대상으로 바뀌었잖아요. 회사 이름 자체가. 그러면 이런 이거 말씀드린 게 말씀해보니까 참 그런 것도 한번 따로 한번 써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그 식품 회사들의 그런 이름들이라든가 그 물론 같은 법인이겠지만 그런 이미지 때문에 계속 그런 걸 바꾸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서 그게 무슨 계기로 해서 이렇게 이름들이 바뀌게 됐을까? 저기 플러스나 마트나 이 매장 딱 가보십시오. 그 식품 매장이 얼마나 거대합니까? 그렇죠. 신선식품 말고 가공식품 매장만 해도 입이 딱 벌어질 정도로 맨날 다니니까 막 지금 뭐 규모에 대해서 안 하지만 옛날 생각해 보시면은 옛날 슈퍼 다니던 거 생각해 보면은 그 음식 종류도 얼마나 많아요. 어마어마하죠. 생각해보니까 한식, 중식, 일식 다 있고 거의 뭐 모든 게 다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한번 그렇게 아까 맡았던 식으로 이렇게 시대의 흐름에 따라 바뀐 거죠. MSG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그러고 보니까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오늘 또 이렇게 해요. 진짜 그러네요. 그 음식의 가공식품의 가치수간으로 가면서 슈퍼가 커졌어요. 마켓이 동네 구멍가게에서 마트에서 슈퍼마켓에서 그렇죠. 마트에서 대형 마트까지 점점 커진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아마 식품이 거의 70% 역할을 했을걸요. 슈퍼에서 물론 식품만 파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뭐 이런저런 잡화도 팔지만 그런 유통 이런 거 근데 그것도 많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지금 그 얘기 마트 얘기를 하셔서 그런데 뭐냐면은 옛날에는 가게들이 갑이었대요. 도매상들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 식품 회사들은 그걸 눈치를 보고 팔았대요. 근데 라멘 들어오면서 바뀌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이게 잘 팔리니까 식품 회사 갑이 되기 시작을 한.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유통망 만들고 바꾸는 거예요. 우리 물건 좀 달라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어쨌든 그 라면 나오기 전까지는 최소한 라면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지금 그 갑은 그 이제 몇몇 대형 이제 도매 업자들이 갑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물건 회전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진이 중요했대.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오래 놔도 되는 거야. 그렇죠. 요즘처럼 이렇게 회전율이 이렇게 안 중요해. 그 당시 사람 생각이 그랬대요. 그때는. 근데 근데 식품 회사 입장에서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맛이 좀 찍더라도
많이 팔리고 알려져야 돼. 그리고 이게 식품이랑 늘 먹는 거기 때문에 잘 알려져야 되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라면이 팔리기 시작을 하면서 이게 바뀌기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라면이 여러 가지 역할을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유통부터 시작해서 갑과 을도 바꿨어요? 그러니까 갑과 을도 바꾸고 정치, 사회, 경제면으로 빠지지 않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예, 트렌드에 빠질 수 없는. 아마 그 라면처럼 다양한 상품이 나오는 거는 음료밖에 없다고 합니다. 아, 음료보다 저는 라면이 더 많아요. 근데 어쨌든 음료랑 라면만큼 그렇게 저기 다양하게 상품들이 쏟아져 나오는 상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많이.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떠오르진 않네요. 그런 식으로 트렌드를 또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라면이 네. 우리의 전체적인 식품에 관한 트렌드를 다 주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갑자기 놀랐어요.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항상 빼놓지 않고 최근의 트렌드를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네네. 알쏭달쏭한 신조어를 배워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뭐라고? 오늘의 신조어는 무엇인가요? 네, 엄청 쉬운 걸로 준비했습니다. 엄청 쉬운 걸로. 네, 제가 배가 고픈 관계로. 근데 엄청 쉬운 거를 이번 주 지난번에 작가님만 맞추시고 저가 또 못 맞췄었잖아요. 이번에 진짜 저에게 한번 네네. 기회를 주시는 건가요? 네네, 너무 허무할 정도로 쉬운 걸 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세 글자입니다. 세 글자. 네, 남아공.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거 뭘까요? 남자, 아이, 공놀이를 좋아해. 땡땡. 뭐야 이거 재미도 없고. 남아공.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아공. 사실 저희 초등학교 5학년 저희 딸아이가 요즘 자주 하는 겁니다. 남의 아이랑 공차기. 남의 아이랑 공차기? 공만 힌트 좀 주세요. 공부? 남의 아이가 공부는 잘한다. 뭘까요? 남아서 공부하기? 남아서. 진짜? 학교에서 매일 남아서 공부합니다. 남아공. 일맥상통하는 것도 같아요. 네, 저희 아이가 맨날 전화 와서 왜 늦었어? 남아공 이래서 뭐냐고 물어보니까 숙제 안 해가서 남아공 했다고 합니다. 예전에 보충학습. 네, 그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요즘에는 네, 요즘은 이제 예전 보충학습을 지금 남아공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충학습, 남아공. 네, 그렇습니다. 남아공. 저희 딸의 트레이드 마크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제 남은 얘기는 네네. 다음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남아서 하면 안 됩니다. 남아공이 되면 안 됩니다. 네. 마무리하기 전에 작가님이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작가님이 틈새 시장을 공략할 앞으로 계획이 엄청 많으실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다음 작품이 너무 또 기대가 돼요. 네네네. 그런 계획들을 조금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시면 어떠실까 해서요. 제가 사실 부업이라기보다는 하고 있는 그 역사 올레길을 하고 있어요. 서울이나 지방 이런 데 가는데 그걸 정리한 책이 한 8월쯤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되게 엉뚱한데 우리나라 로마 책들은 많이 있는데 로마의 최고 적이 누구냐면 한니발이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긴 했지만 한니발이 있던 나라가 카르타고라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카르타고 책이 한 권도 없어요. 로마사에 카르타고가 나오는 거지. 카르타고 책은 하나도 없는데 그게 빠르면 한 연말, 늦으면 연초에 정도에 나올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면 그런 데를 다 가보시나요? 취재를? 가보진 못했고요. 물론 가본 데도 있기는 하죠. 근데 전부 다 가봤다면 거짓말이고. 그래서 그냥 서치하면서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네, 아쉽게도 저희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아, 그것도 네. 이제 남아공은 다음에. 오늘 남아서 공부는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예, 네. 남아예를 다음에 하는 걸로.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는 걸로 하고, 네, 시청자 여러분께 다 같이 문화야 놀자로 다 같이 인사드리는 걸로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화야 놀자!